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원교육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연합 정규반을 운영하고 있는 임단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평균적으로 한 20여 학교, 각각 20개 정도 학교들의 내신 대비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새롭게 오픈하게 될 중학교 3학년반이죠.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하이퍼 정규반을 좀 조기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좀 3개년의 운영,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3개년을 아우르는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미리 세팅해 놓고 쭉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 1등급과 그 다음에 장차 수능 만점까지 목표로 노리고 운영하는 반을 소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뭐 그렇게 대치동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 수업에 그리고 제 스타일에 대해서 좀 상세히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보통 저에 대한 소개 글이나 그다음 상담실에서 저에 대해 얘기를 해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 개념 설명을 잘한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설명 못한다가 아니라 개념 설명 정말 잘하는데 그 설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저는 개념 설명을 잘한 게 아니라요. 사실 아이들 기본으로 시작해서 심화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사이의 간극을 정말 잘 메워주는 편이다. 그래서 심화 과정까지 끝자락까지의 문제들까지 안내를 잘 하는 편이다. 이게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처음 강사 생활을 했을 때 관악구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관악구에서 보통 최상위권 학생들, 각 학교의 전교권 학생들을 데리고 좀 강하게 운영을 했었던 반을 하다가 이제 대치동으로 넘어왔는데요. 올해로 이제 대치동에서 정규반을 운영한 지 총 4년 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치동에 왔을 때는 저에게 처음에 오는 학생들 대부분 이런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좀 잘하고 싶은데 자꾸만 수학이 좀 어렵고 잘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저를 좀 찾아왔던 편이었어요. 제가 기존에 다루던 학생들과 좀 격차가 컸죠. 그리고 이제 저는 보통 높은 목표를 가지고 항상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항상 전교 1등과 만점을 목표로 해서 쭉 공부를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도 항상 이제 좀 물론 재능이 좀 없지만 좀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그런 학생, 그리고 강사의 시작에서도 목표 자체를 1타 강사로 잡고 시작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친구들 보통 3, 4등급권 학생들이 가지는 이 생각 자체가 뭐냐면 뭔가 대치동에서는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이 1등급이 나오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3, 4등급권의 학생들은 약간 패배의식 조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에게 일단 첫 번째 높은 목표를 좀 설정해 주고 싶었고, 너도 충분히 내신 등급 상승시킬 수 있고 수능은 항상 만점을 목표로 해야 돼. 대신에 이렇게 목표 설정한 것 자체는 그냥 제 선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선언 가지고는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커리큘럼을 강구하고 꾸준히 개발시켰고 지금 대부분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대치동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학생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학에 어느 정도 구멍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메워서 결국에는 내신 등급 상승과 함께 수능 만점까지 노리는 그 커리큘럼, 그것들을 지금 잘 개발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 간극을 가장 잘 메워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이제 찬찬히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단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심화 개념을 정리해주고 이것을 문제에 연결시켜주는 그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것을 설명해 드리기 앞서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출제 요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유형이라는 개념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유형별 학습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많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형이란 게 뭐냐면 항상 매해 새롭게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유형은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따지고 보면 사실 무한계에 가깝고요. 유형별로 나누어서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사실 불가능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고 이렇게 해서 주르륵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출제 요소 학습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심화 개념을 잘 정리해 주고요. 거기로부터 출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차근차근히 뽑아서 정리를 해 주고, 이 출제 요소에 따라서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상세하게 정리해 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과제 묶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문제들이 보면 출제 요소 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아이들 눈에는 다 서로 다르게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유형별로 따져 들어갔을 때는 이것 다르게 이것 다르게 이것 다르게 모두가 다 다르게 보이는 문제이나, 이것들이 사실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출제 요소로 묶어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네가 이제 요 접근법으로 풀어나간다면 이 문제들을 다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이것들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 요소별 접근법들을 소개하고 문제들을 묶어서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들을 스스로 분류하고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뒤에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다양한 풀이법들을 아이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출제 요소가 가지는 의미와 이 출제 요소 이렇게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출제 요소에 따라서 문제 하나 자체를 이런 방향으로도 풀어볼 수 있고, 자, 이런 방향으로도 풀어볼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다. 사실 여기에 그치면 아이들에게는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이 여러 가지 풀이법에 있어서 좀 더 확장성 있는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풀이는 굉장히 지엽적일 수 있다. 사실 그러나 내가 이 첫 번째 소개해준 풀이 자체는 이 문항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변주가 되어도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확장성이 높은 풀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강조를 해주고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주는 것까지 수업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출제요소별 접근법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장차 이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 심화 문제들은 여러 가지 출제 요소들이 조합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조합하는 연습이 이제 실제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진 두 번째 자료가 풍부한 자료. 사실 지금 시대는 자료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넘치면 넘쳤지.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자료들이요, 교육청 평가, 수능, 경찰사관 기출뿐만 아니라 이제 강남 3구, 목동, 전사고 여러 가지 전국 단위에 있던 내신 기출뿐만 아니라 EBS나 시중교재들이 이 출제 요소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가공해서 학생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자료는 넘치고요. 이거를 얼마나 세밀하게 잘 가공해서 아이들 컨텐츠로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가 가진 강점 중에 하나가 이 여러 가지 컨텐츠들입니다. 자, 테스트나 이런 것들 뒤에서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시리즈, 순환 시리즈들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아이들이 심화 과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순환 구조를 만들어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관리도 차차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 교재에 있는 여러 가지 개념 정리들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개념 필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적고 있으면 사실 아이들 깨닫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적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절대 필기를 시키지 않고요. 전부 다 타입해서 교재 안에 다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교과서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교과서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풀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심화적인 개념을 제가 타이핑으로 쳐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출제 요소들을 아이들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항들이 구성돼서 수업 시간에 다루어집니다. 자, 이게 수업 시간에 다루어지는 문제풀이고요. 앞에서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이러한 출제 요소가 파생될 수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문항은 사실 하나의 원리로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해서 이 출제 테마에 맞춰서 이 문제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돼서 아이들에게 과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간결한 풀이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여주고요. 거기에서 또 중요한 풀이에 대해서 확장성이 있는 풀이 우선순위를 좀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숙제로 풀게 되는 문제들인데요. 사실 학생들 눈에 보기에는 다 다른 문제이나 사실 원리로 보기에는 하나의 원리로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학생 숙제를 하면서 이 문제를 사실 묶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문제이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너무 많이 풀 필요는 없고요. 가장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교재에서 활용되는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테스트인데요. 이제부터는 찬찬히 컨텐츠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요. 테스트는 본인의 약점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의 약점이 검증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스트는 보통 이분화돼서 나가는데 학생들 내신에서 치르는 시험은 50분 테스트인데요. 그 50분짜리 시험지, 예를 들어서 한 20문제 정도 나온다 보면 그 20문제 중에 15문제 정도는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풀어야 되는 흔하디 흔한 유형입니다. 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접근법과 그 다음에 나머지 5문제가 아이들 변별시키는 고난도 문항이거든요. 이것들은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방금 배웠던 여러 가지 출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풀리는 문제고요. 그러면 학생들 일단 이 두 가지 테스트가 합쳐지면 하나의 내신 시험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나눠서 접근합니다. 시험 점수 고득점을 받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풀어낼 수만 있다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신에서 고득점을 받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빈출유형 휘어잡기 테스트 타임어택을 강하게 주고요.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면 보통 20문제 30분 정도로 가고 이제 실제 내신에 임박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30문제 30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꼭 마지막 번호를 보고 끝내게끔 학생들을 강하게 강조하는데 막히면 넘어가고 막히면 넘어가고 자, 선생님 다 막혀서 다 넘어가네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라 다 검증을 해야 되는 단계고 그 친구들은 또 다른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20문제 보면 한 8문제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못 푼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생기고요. 틀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그게 이제 아이들이 가지는 약점이 되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이제 클리닉 시간에 거기에 맞춰서 유사 이제들이 나가서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주어지고요. 이 문제들은 보자마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도를 높여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두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제 중3 오픈반 할 때도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앞에서 수업 시간에 다뤘던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공수2로 오픈을 할 텐데 공수2에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미처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유형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검증을 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고난도 정복학인데요. 이것들은 아이들에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여기는 7제라 돼 있는데 이거는 임박한 학생들 7제를 주고요. 보통 5문제 정도 주고 30분 정도 아이들에게 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지켜봐요. 저기 절대 타임 압박을 걸지 않고요. 몇 분 남았습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충분히 안정된 마음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렇게 다 틀려도 된다. 너희는 다 틀릴 것이다. 5문제 다 틀려도 되니까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 지난 시간에 풀었던 출제 요소를 활용하는지 잘 봐라. 끝나서 제가 3줄 안쪽에 다 해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출제 요소를 적용할 수 있으니 연습만 하면 된다. 그리고 끝나고 얘도 백지 상태에서 아이들 스스로 힘으로 다시 풀게 하는 시간을 클리닉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드적으로 테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연합정규반 아이들에게도 계속 활용하는 컨텐츠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신 임박한 거라서 보통 대부분 내신 기출들이 모의고사 기출, 교육청 기출, 수능 기출들 쓰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 부교재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원본 기출과 거기에 맞춘 유사 변형을 달아서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주는데 얘가 그냥 똑같은 문제 주는 게 아니라요. 약간 변주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원본 문제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변형 문제고요. 이것은 살짝 다른 출제 요소가 개입된 문제.
아예 새롭게 보이나 비슷해 결국에는 같은 접근법으로 풀리는 문제들까지 해서 이거는 사실 내신 임박한 컨텐츠라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마지막 지금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본다라고 하면 4월 달에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제가 이제 작년에 23개 정도 학교에 내신 대비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실제 내신 시험을 치르는 모습입니다. 제가 학교별로 테스트지를 전부 다 다르게 만들어서 주고, 보면 모든 시험지가 다 1회부터 20회까지 다 다르게 학교에 맞춰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에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지만 학생들의 성과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재 시리즈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선행 단계 친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저는 대치동의 용어가 뭐 개념, 실력 심화 이렇게 돼 있는데 잘은 모르겠고요. 일단 3가지 시리즈로 쭉 순환을 운영하는데, 굳이 분류를 해드리자면 이 첫 번째, 모든 것을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대충 한 바퀴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개념을 쌓아가는 그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보통 개념 실력에 해당하고요. 저는 심화 과정까지 이끌어갈 자신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개념만 하거나 실력만 하거나 이런 경우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 실력 단계에서는 이 교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과서적인 기본 뼈대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고 문제와 좀 연습을 할 수 있는 교재고요.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실력 심화 단계로 심화 과정까지 안내해주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상세 개념들이 확장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들이 출제 요소로 발전할 수 있고 문항들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다루는 문제들은요, 교육청 평가 수능 기출, 그리고 이제 EBS, 12종 시중교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분류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네, 이제 마지막 이거는 내신 단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3개년을 보고 커리큘럼을 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는 3월 달에 조기 오픈을 실력반으로, 공수투 실력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력으로 4월까지 한순환 돌리고, 이 마지막에 내신 기간에서 브레이크를 걸 때 제가 이때는 내신 자료와 함께 클리닉을 내신 대비용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곱근과 그래야 2차 방정식까지의 내신 자료들을 배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클리닉이 따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6월에는 아이들 중간고사 보고 나서 이제 대수 한 바퀴를 돌아가는, 처음 배운 학생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한 번 했더라도 구멍이 매우 큰 학생들, 여기서 시작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보통 대부분 대형 학원들이 여름방학 7월 달에 대형 오픈들을 다 하거든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할 때 이제 대수 실력 심화를 시작할 수 있는데, 요까지 베이스를 다진 학생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 대수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단계는 실제로 수능 기출들의 30범죄를 제외한 29번, 그 다음에 객관식 21번 문제를 제외한 20번까지의 기출들까지도 손수 힘으로 다룰 수 있게 제가 수업에서 간략하게 디자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개로 이제 특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들은 학생들 요거를 들을 필요는 없대, 제가 주말 클리닉에서 매회 공수투 문제풀이 한 세트를 할 수 있게 따로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월, 10월부터는 쭉 이렇게 가장 여기 미적분 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가 쭉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공수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동네 내신은 대수랑 미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공수원을 높은 수준으로 다룰 수가 없게 됩니다. 딱 처음에 나타난 게 이 인수에 대한 감각이거든요. 다항식에서 인수에 대한 감각이 미적분에서 3, 4차 함수를 다루면서 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탄탄한 친구들이 여기서 굉장히 수월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복소수 개념이에요. 복소수는 그 복소수의 거듭 제곱에서 삼각함수를 쓰지 않으면 이 동네 문제들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이건 대수에서 이루어진 연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 들어갔을 때 3, 4차 함수에서 여러 가지 접선이나 관점들이 있으면 교점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양하게 엮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수와 미적분까지의 선행 단계가 깔끔하다면, 그것을 역산으로 이용해서 공수원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수투는 꼭 하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도형을 잘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잘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배웠던 개념을 베이스로 해서 대수와 미적을 선행을 할 수 있지만 공수원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져진 거를 역으로 적용해서 아이들에게 실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화적인 개념을 소개를 하고 한다면 1월 2월 동안 공수원만 해도 충분히 내신 대비가 높은 수준으로 완성이 됩니다. 실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센 커리큘럼으로 지난부터 쭉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내신에서 1등급이 나오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숙명 이런 데서 한 개밖에 틀리지 않거나 2개 정도 틀리거나 이런 학생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 친구들은 3월 달에 연습이 필요한 정도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개강은 3월 5일날 공수투 실력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도형 5회, 집합명제 4회, 함수 4회로 해서 4월 내신 기간 전까지 종강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6월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제 과제 관리나 과제 마무리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화 테스트에 대한 정리 이런 게 클리닉으로 이루어진데 그래서 제가 12시까지 상주하고요. 보통 빨리 끝난 친구들은 11시쯤 느리게 끝난 친구들 11시 반쯤 보통 마무리가 되는데 12시까지 상주한 학생들도 보통 아이들이 조금 쌓여가면 학생들이 재미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겠다가 아이들이 느끼는 가장 그 중요한 마음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12시까지 남아있는 것도 한번 감안을 해보시고 그까지 남아있는 학생들이 억지로 남아있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이걸 반드시 내일까지 해내면 또 한 차례 성장하구나.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다룰 때는 갑자기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심화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학생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면서 상세하게 과제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서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저만 믿고 따라오면 충분히 높은 성과를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 제가 이걸 대치동에서 4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난 친구들이 참 저에게 좀 자양분이 됐었는데 이 친구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일념 하나로 계속 갈구고 갈구었던 커리큘럼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시 클리닉은 제가 과제 좀 미완성되거나 조금은 잘 불성실하거나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채찍질 용도로 활용하는 클리닉이고요. 여기는 이제 조교가 상주하면서 저도 이제 한 2시부터 5시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제가 미제출 과제를 마무리하거나 혹시 나는 더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 충분히 자료들은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3개년까지 내다보는 커리큘럼을 3월에 좀 조기 오픈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제가 과제나 이런 것들 관리하는 사이클이고요. 브로셔들 보시면 학생들 과제 오답 추적,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해서 오답 정리지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제가 피드백으로 나간 자료고, 여기 보시면 이제 조교가 하는 상세한 과제 피드백이나 과제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피드백이 나가서 문자로 갈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빈출형 테스트에 대한 정보고요. 어떤 유형이 좀 미약한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과제를 어떻게 하고 있고 오답이랑 다시 풀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항상 목표가 높기 때문에 목표가 낮은 학생들에게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잘 구성된 단계를 제공해서 이 친구들 충분히 현실적으로 높은 목표를 천천히 가져나갈 수 있게 하는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내신 1등급을 쟁취하고 10%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1등급을 쟁취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서울대 입시안이 좀 바뀌었거든요. 수시 일변도로 갈 수도 없고요. 내신 일변도로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신 5등급으로 아이가 변별이 안 되고요. 수능도 통사와 통과만으로 이제 학생들 수능을 보기 때문에 대학이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보통 서울대 입시안에서 지금 정시가 이렇게 구성될 거예요.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을 보고 난 다음에 자격 요건이 되면 이제 3단계가 들어갑니다. 면접 과정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신만 따지고 수능만 따지고 이런 게 불가능하고 내신과 수능을 함께 휘어잡을 수 있는 이러한 사이클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서 그것도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준비를 해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길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임단계였습니다.